부동산 불패를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미신을 믿고 있는 게, 이제 IMF 세대, 우리 부모님 세대 1960년생, 이게 거의 지금 60살이 됐죠. 거의 5060은 2, 3년 저금한 돈 플러스 은행에 가서 빌린 돈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, 실제로 부동산을. 근데 그 부동산이 어떻게 됐냐, 지금 2030이 10년을 그냥 숨만 쉬고 저금해도 못 사요. 아예 못 살 수 있는 상태가 왔어. 2030은 이미 부동산으로 진입이 안 되지. 이 5060의 거품을 키워준 건 40대였어. 40대도 돈을 이빠이 모아서, 그러니까 5060보단 더 모았지. 더 모아서 플러스 빚을 져서 샀다고. 왜 사? 오를 걸 아니까 산 거야. 근데 이제 2030은 진입도 못해. 어차피 그 5060은 은퇴, 이제 직장을 나온다고. 그게 더 가속화됐어. 근데 나와서 팔고 이제 파는 사람만 더 많은데 이게 어떻게 오르냐고. 그러니까 부동산이 계속 오를 거다라는 건 정말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야. 아예 바본 거야. 화폐의 역사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금리가 뭔지도 몰라요. 금리가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. 그냥 내가 빌리면 그냥 그거 퍼센테이지 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. 그 부동산 그리고 건물주들, 걔들이 노력한 거에 비해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. 여태껏. 그 시대가 이제 가는 거지. 다 같이 가난해지는 거. 결국에 경제의 원동력과 핵심은 이 젊은이라고. 걔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는 거야. 5060도 미래가 없는 거야. 그렇게 될 겁니다. 지금 곧 우리가 경험할 미래입니다. 일본 부동산 60% 까져갖고 30년 동안 안 올랐어요. 야, 이제 내렸을 때 기회 잡아서 부동산 해야지. 야, 이제 코스피 내려갔으니까 이제 주식 사야지. 이게 성장하는 데는 이제는 20년 걸려야 예전만큼 그 폭이 올라갑니다. 그럼 뭘 해야 되냐?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. 경제의 엔진이 꺼졌다니까요. 이제 믿음이 없어요. 사람들에게. 미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고. 경제의 엔진은 신용이에요. 신용. 크레딧이라고 하죠. 빌려서 뭔가를 할 수 있었다는 건 은행 입장에서도 미래에 내가 갚을 수 있었다는 거고, 내 입장에서도 투자를 했던 건 미래에 이게 오를 거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엔진은 꺼졌고, 주식도 예전처럼 호황을 띠고 주식으로 돈 버는 시대는 많이 갔고, 부동산도 돈을 빌려서 투자해서 그걸로 차익을 남겨서 버는 시대도 간 거죠. 부자들도 경제지표가 경제를 잘 알고 뭐 머리가 스마트해서 번 게 아니에요. 그냥 대기업 다니고 그거 모아갖고 빌려갖고 샀는데 이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.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. 기업을 만들어서 부자가 된 사람.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결국엔 똑같은 걸 가르쳐 준 거죠. 공부해라.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기업 들어가서 좋은 기업 들어가서 일만 하면 그래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안 먹힌다니까. 이제 2030이 안 먹힌다고요. 당신들이 만든 거품 속에 살고 있다고요. 2030.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결국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. 똑같은 공식. 근데 그게 지금 안 통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항상 얘기하지만 투자하고 뭐 이럴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예요. 경제에 대해 공부를 하고 화폐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앞으로 4차 산업이 불러일으킬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사람만이 그나마 좀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갈 겁니다. 이 펀더멘탈이라고 하죠. 이 기초가 약한 사람들밖에 없어요. 지금 주식시장에 개미들이 몰렸잖아요. 기초가 약해요. 파운데이션이. 아, 나 좀만 벌어야지. 아, 이거 안 벌면 바로 뺄 사람들이 많아요. 그 뜻은 그만큼 빨리 폭락한다는 거예요. 부동산은 지금 느리게 폭락하는 이유가, 이 부동산 거래는 주식에 비해 힘들어요. 거래가. 집도 봐야 되지, 보여주고 계약도 해야 되지.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. 이게 되게 단순한 거라니까요. 주식은 빨리 폭락하는 게 바로 그냥 핸드폰으로 누르면 바로 팔 수 있으니 빨리 폭락하는 거죠.
그러니까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장기전을 보고 투자하지 않는 이상 결국엔 이 개미들로만 과열된 거는 무조건 급격한 폭락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이 제가 살 곳의 가치만 있나요? 투자의 가치도 있다니까. 부동산이 언제부터 내가 살 곳이었어요. 오를 줄 알고 투자하는 곳이지. 근데 투자의 가치, 투자자들이 이제 손을 빼는데, 그리고 투자자들이 뭐 부동산만 하나요? 부동산 부자들은 주식도 해요. 주식이 같이 물려있고 심지어 사업도 해요. 그 사업 같은 게 문을 닫는데 어떻게 그걸 안 팔아요? 어떻게 돌려서 막아야 되는데 점점 작은 집으로 가고 팔죠. 무조건 떨어져요.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딱 경제 지식이 아예 없는 개미들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똑같아요. 미래가 지금 불투명한데 누가 투자를 합니까?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. 지금은 유지하는 것도 성공하는 겁니다. 유지하고 공부하고 이럴 때 가볍게 나 여기 투자해서 돈 좀 벌어야지, 이런 얄팍한 사고가 당신을 더 망칩니다. 기초를 기르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. 많은 자영업자들에게도 말하고 싶네요. 지금은 오픈할 때가 아닙니다.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 말 제발 듣지 마세요. 주위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줄 알아요? 내 수준이랑 똑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말을 듣는 건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랬잖아요. 너 미래를 보여줄게.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는데, 네 주위 친구를 데리고 와봐라, 너 미래를 보여줄게, 이렇게 말하잖아. 베이비 부머 세대가 너무 호황을 누렸다는 걸, 너무 부자처럼 살았어요. 그래서 그 빚을 20, 30대가 다 갚아주는 거예요. 사실은 20, 30대에게는 암울한 전망이 많이 남아있어요. 꿈을 갖고 투자를 갖고 내 사업을 할 때도 아니고, 취직이 잘 돼서 뭐 그 돈을 갖고 사치를 할 때도 아니고, 유일하게 그냥 부모님 자산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계산해갖고. 근데 그들도 노후가 문제고. 그러니까 경제 위기의 시대에 왔고, 경제 불황을 저희는 몸소,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사실 해줄 말이 뭐 돈 벌 생각보다는 자신의 기초를 다지고 자신의 단단한 생각을 만들 때다라는 얘기밖에 해줄 게 없어요. 사실은 지금은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에요. 아무리 경제 불황이 와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생각들은 그래도 돈을 만들어낼 겁니다. 근데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투자하고 사고해갖고는 저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오히려 지금은 뭐 학벌이 필요한가요? 누군가의 소비가 누군가의 수익이다. 내가 빵을 안 사 먹으면 빵집 아저씨가 돈을 못 벌고, 빵집 아저씨가 돈을 안 쓰면 또 누군가가 돈을 못 벌고. 이거는 하강 운동을 하게 되니까 하강을 그리고 있는 시대다. 물론 자산이 있다면 안전자산으로 놔둬야 된다고 생각해요. 뭐 금, 은, 이것도 페이퍼 금은 안 돼요. 그러니까 종이 금은은 증발할 수도 있으니까 실물 금은은 역사적으로 그 가치가 막 폭락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분배해놓고, 달러도 사놔야 됩니다. 지금 환율 떨어졌다고 뭐 한화는 더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에만 달러가 풀렸지 달러를 원하는 나라가 많아요. 그리고 미국도 수입이 줄면서 수입을 안 하면서 달러를 딴 나라에,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서 물품을 사면 달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? 달러로 거래를 하니까. 그럼 우리나라가 달러를 벌어오는 건데 그것도 많이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지금. 그러니까 달러, 뭐 금, 은, 뭐 이런 거 정도로 분배를 해놓고 자산을, 그리고 조금 기다릴 때입니다. 공부하고 기다리고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좀 그런 생각을 해볼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. 어쨌든 오히려 기회가 온 겁니다. 2030은. 바나나 쉐이크 하나. 쉐이크 위에 휘핑크림 올려드릴까요? 안녕하세요. 이래요. 이럴 땐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밀크쉐이크랑 햄버거를 차 안에서 먹고 있습니다. 차에서 먹는 이유는 혹시 모르니 이게 맛있게는 먹었는데 먹고 나면 이게 굉장히 괘씸한 느낌이 듭니다. 스스로 뭔가 다 망쳐버린 느낌, 하루를. 하지만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격리 생활을 해야 될 땐
한 번쯤 먹을만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과감하게 말해갖고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, 베이비 부머 세대 있잖아요. 베이비 부머 세대 때는 뭘 사도 올랐어요. 그냥 부동산 사도 그냥 뭐 상권을 볼 줄 알아서 오른 게 아니고, 부동산에 대한 뭐 지식이 높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, 그냥 사면 다 올랐어요, 전국구로. 근데 좋은 자리가 더 올랐을 뿐이고, 주식도 그래요. 웬만한 거 사면 그냥 올랐어요. 그런 경제 거품 시대에 살았습니다. 근데 아까 얘기했죠, 제가 경제 엔진이 뭡니까? 신용입니다. 신용이 뭐예요? 믿음이에요. 이 미래에 좋아질 거란 믿음이에요. 은행에 가서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시대 때는 믿었어요. 아, 사업 잘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빌려줬어요. 집 살려고 했으면 빌려줬어요. 그리고 집을 살 수 있었어요. 어느 정도 빌려서 모은 거랑 합치면 2, 3년 모은 돈이랑 은행을 통해 빌린 돈이면 집을 살 수 있었다고요. 저희요, 지금 월 1000만원씩 저금해도 이거 집 사기가 힘듭니다. 웬만한 데가 그냥 8, 9억, 10억이에요.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?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? 불확실성만 가득합니다. 그러니까 주식, 부동산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수요도 줄어들었고요. 이 거품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. 지금 이 시대는 경제 공부를 할 시대입니다.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할 때지 투자를 할 때가 아닙니다. 그리고 이게 단기간 갑자기 좋아져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너무 낙관론자입니다. 너무 낙관론자예요. 감사합니다.